그 사람은 우산 대신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가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남자. 그것도 떴다방 사기 피해자로 함께 조사받던 그날. 누가 인생의 반전이 시작될 줄 알았을까요? 단돈 2만 원에 당진 1박 2일 관광. 저렴한 가격에 끌려 참가했던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걸 드셔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킵니다. 건강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수상한 영양제를 파는 떴다방의 함정. 그곳에서 저는 남편을 잃은 후 3년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63 여성의 가슴에 다시 찾아온 설렘, 그리고 죄책감 사이의 갈등.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제 마음을 몇 달 동안 괴롭혔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2만 원짜리 여행이 제게 준 것은 사기가 아닌 진짜 인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충격적인 반전의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지금도 현관문이 열릴 것만 같아요. 거기서 여보하며 들어올 것 같아서요. 저는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익숙한 발소리를, 열쇠 꽂는 소리를,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 이름은 한금숙입니다. 올해 63입니다. 남편과 함께할 황혼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대장암이란 병이 우리의 미래를 앗아가 버렸어요. 배드민턴도 치고 등산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다더니 병원에 가보니 이미 말기였어요. 암 선고받고 반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금숙 씨, 이제 좀 나아져야지. 벌써 3년이 지났잖아.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아픔이 덜해지나요? 장례를 치를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슬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거든요. 그러나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니 그 적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불면증이 시작됐어요. 눈을 뜨면 새벽 3시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오지 않았죠. 눈을 아무리 감아도 고통이었어요. 낮에는 병든 닭처럼 너무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에게도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금수가, 너 많이 변했어. 친구 미숙이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울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줄까봐. 그래서 더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어느 날 햇빛을 받으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 앞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기력하게 발만 옮기던 걸음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공원에는 에어로빅도 하고 기체조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군요. 혹시 기체조를 하면 불면증이 나아질까? 용기를 내어 기체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따라하다 보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이었죠. 그날 수업이 끝나고 누군가 제 손에 전단지 한 장을 쥐어줬어요. 당진 관광 1박 2일 코스? 단돈 2만 원만 내고 몸만 오세요. 아름다운 서해안을 보면서 지금만 먹을 수 있는 도다리 쑥국도 드립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 종이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바라보았어요. 이 삶의 무거운 고요함을 벗어나고 싶었나 봐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행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네, 당진 여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내일이 조금은 기대되어서였죠. 여행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집결 장소로 향했습니다. 3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부부나 친구끼리 와서 335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혼자 뒤에서 머뭇거리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이리 앉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차림의 남자분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어요. 네, 혼자 왔습니다.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윤일수라고 합니다. 올해 66이고요. 얼마 전에 퇴직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갑자기 퇴직하고 나니 집에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하며 짓는 쓴웃음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삶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우리 둘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대해, 날씨에 대해, 요즘 드라마에 대해. 가벼운 이야기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묘하게 위안이 되었어요. 당진 외목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단지대로 도다리 쑥국을 대접받았어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걸까요? 맛있죠? 일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국물 맛을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으로 이동했습니다. 분명 관광지로 갈 줄 알았는데 어떤 병원 옆 건물에 주차를 했어요. 가이드가 무료 공연을 본다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입구에서는 행주와 수세미를 나눠줬어요.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니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트로트 가수가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테이블마다 소주와 간단한 안주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사회자가 등장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건강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회자는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아프면 자식들 고생시키는 일입니다. 이걸 먹어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키죠. 이런 여행이나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먹고 못 걷던 노인들도 다 관광하러 다닌다니까요. 술에 취한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의 일수 씨도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인지 이 모든 게 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장 저렴한 영양제 하나를 구입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더니. 자유시간이 주어졌고 저는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붉게 물든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홀린 듯 서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금숙 씨. 돌아보니 일수 씨였습니다. 아까 그 자리 좀 불편하셨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2만 원짜리 여행이 이런 이유였나 봐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순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내와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평생 일만 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했고 결국 아내가 떠났다고요. 저는 남편과의 추억, 그의 빈자리가 주는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속 얘기를 한 적 있었던가요? 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편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2만 원짜리 여행이 가져다 준 인연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금숙 씨 맞으신가요? 저는 서울 중부경찰서 강형사입니다. 지난주 당진 여행에 참가하셨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라니. 공포스러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참고인 조사를 좀 받아주셔야겠습니다. 그 떴다방 제품 관련해서 피해자가 발생해서요. 이 전화 한 통이 저와 일수 씨를 다시 만나게 해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경찰서,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범죄자도 아닌데 왜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건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불면증으로 고통받는데 이번엔 불안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참고인 조사일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강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경찰서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두려움이 컸습니다. 아침 내내 옷을 갈아입었어요. 뭘 입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중요해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향했어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참고인 조사 왔다고 말하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긴장한 채로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금숙 씨. 고개를 들어보니 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익숙한 얼굴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위안이 될 줄이야. 일수 씨도 오셨네요. 네, 방금 전화 받았어요. 당신도 그 영양제 샀잖아요. 일수 씨가 옆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왠지 그가 옆에 있으니 경찰서의 차가운 분위기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느낌이었어요. 저기,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일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들은 바로는 같이 여행 갔던 손미연 씨가 그 영양제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요. 자식들이 그 약의 출처를 찾아 경찰에 신고했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그 영양제를 살 뻔했으니까요. 다행히 먹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금숙 씨, 이쪽으로 오세요. 강형사가 저를 부르자 일수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곧 들어갈 테니까. 조사실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작고 아늑했습니다. 강형사는 친절했어요. 여행 경위와 제품 구매 과정, 판매자의 특징 등을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진술했어요. 이 영양제에서 성분 불명의 중국산 약품이 검출됐습니다. 다행히 금숙 씨는 복용하지 않으셨군요. 네. 뭔가 불안해서 그냥 놔뒀어요. 직감이 좋으셨네요. 손미연 씨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지금은 회복 중이지만 그분은 300만 원짜리 제품을 구매했고 피해가 커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무서워졌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불안과 외로움을 이용해 이런 짓을 한다니.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일수 씨가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냥 아는 대로 말했어요. 일수 씨의 이름이 불리자 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금숙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같이 가요. 그 말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가자고 말한 게 얼마만인지. 저는 그가 조사받는 동안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문득 2, 3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생각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낯선 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일수 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괜찮았어요? 다 비슷한 질문이더군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가족도 약속도 없는 제게 갈 곳이라곤 그 적막한 집뿐이었으니까요. 집에요. 당신은요? 일수 씨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경찰서 다녀오면 두부 먹어야 한다던데 같이 먹을래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가끔 하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무서운 일 겪고 나면 두부 먹어야 한다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제게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두부 먹어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몸에 있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수 씨가 그걸 눈치챘는지 살짝 팔을 내밀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힘이 빠지네요.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경찰서라는 곳이 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소박한 인테리어였지만 정겨운 분위기가 좋았어요. 메뉴판을 보니 두부전, 두부김치, 순두부찌개 등 다양한 두부 요리가 있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일수 씨가 물었어요. 두부전이요. 아, 그리고 막걸리도 한 병 주문해요. 일수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막걸리요? 여행 때는 안 드시던데. 오늘은 마시고 싶네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그렇게 우리는 두부전과 막걸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이야기가 술술 풀렸어요. 일수 씨의 삶, 제 이야기.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가장 힘든 건 쓸모없다는 느낌이에요. 일수 씨가 술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수고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끝나버렸어요. 매일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진 느낌이었죠.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의 목적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불면증이 가장 힘들어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는 다시 잠들 수 없어요. 그 시간이 너무 외롭고 무서워요. 일수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땐 라디오를 들어요. 사람 목소리가 있으면 덜 외롭거든요. 라디오요? 어떤 프로그램 들으세요? 심야 음악 방송이요.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책도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에요. 단순한 대화였지만 누군가와 이렇게 일상을 나누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 외에는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요. 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오래 밖에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계산을 하려는 일수 씨의 손을 제가 살짝 잡았습니다. 제가 살게요. 경찰서에서 만나 위로받은 기념으로요. 일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엔 제가 살게요. 다음이라는 말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는 의미였으니까요. 식당을 나오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비해온 우산도 없어서 당황했지만 일수 씨가 재빨리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제 머리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작은 배려가 참 좋았거든요. 비를 맞으며 함께 걸으면서 일수 씨의 체온이 겉옷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금숙 씨,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공원에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데이트 신청인가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네, 시간 돼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헤어지며 일수 씨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경찰서에서 시작한 만남이라니. 특이하네요. 그러게요. 떴다방 사기꾼들 덕분에 새 친구가 생겼네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만 원짜리 여행이 제게 준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불면증에 시달리던 나에게, 외로움에 고통받던 나에게,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준 건 아닐까? 그날 밤 처음으로 새벽 3시에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밝았고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첫 데이트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뭘 입을지 고민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설레는 표정과 함께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 안 곳곳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거실에 있는 남편 사진이 마치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3년을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걸까요? 내적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일수 씨와의 만남은 분명 저에게 활력을 주었어요. 오랜만에 웃고 이야기하고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마치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했던 건 내가 혼자 있는 거였잖아요. 항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전화해 조언을 구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아침이 되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수 씨는 이미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오늘 참 예쁘시네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몇십 년 만에 듣는 칭찬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면증이 좀 나아졌다는 이야기, 일수 씨가 시작한 요리 취미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문득 제가 물었어요. 일수 씨는 전처에 대한 미련 같은 건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일수 씨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있죠. 가끔은 그때로 돌아가서 다르게 살아볼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련과 그리움은 다른 것 같아요. 미련은 과거를 붙잡고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니까요.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 생각에 죄책감이 들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일수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금숙 씨가 행복한 모습을 남편분이 보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새로운 위안이 되어주는 거니까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었어요. 일수 씨는 자식들 이야기, 퇴직 후의 고민들,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저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처음 버스에서 만났을 때부터 금숙 씨에게 끌렸어요. 그 차분한 눈빛이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일수 씨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헤어지려는 순간 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때로는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영화 티켓 2장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누구 만나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자식들에게 일수 씨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응, 친구야. 경찰서에서 만난. 아들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어요. 경찰서요? 그래서 떴다방 이야기부터 경찰서에서의 만남, 그리고 일수 씨와의 관계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감정을 느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어떤 기분인지 잊고 있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응, 행복해.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설레는 기분이 들어. 아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항상 엄마 혼자 남겨두는 게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의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자식들도 제가 행복하길 바랐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일수 씨에게 자식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우리 관계를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며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기로 했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일수 씨가 우산을 들고 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도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그를 보고 놀랐어요. 비가 심하게 온다길래 혹시 우산이 없을까 걱정돼서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걱정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일수 씨는 우산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가요. 그 손을 잡는 순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비 오는 날도 외롭지 않습니다. 떴다방은 사기였지만 윤일수 씨는 진짜였습니다. 가끔은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나 봐요. 2만 원짜리 여행이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기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바꾼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의 그 복잡한 감정.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겐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